안녕하세요. 강태승입니다. 월요 대선경주 분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시간이 좀 늦어졌네요. 아무래도 16수가 출전하다 보니까는 분석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좀 방송이 늦어졌는데, 이 썸네일에서 보이듯이 저는 이 두 말을 세게 봅니다. 오아시스 블루와 원더풀 로든. 아마 압도적으로 오아시스 블루가 압도적으로 인기 1등으로 팔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 원더풀 로든의 경주력도 결코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더풀 로든의 우승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리안 더비에 출전하는 말들을 살펴보겠는데, 일단 지난주에 좀 재밌는 경주가 하나 있었죠. 이 우승 콩코드와 리얼딜이 우승을 했어요. 이 두 말 모두가 윌링비스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모계 형제마가 나란히 1등, 2등을 한 거예요.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 형제마가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한 적은 없는데 일반 경주에서는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블랙 토네이도 자마였죠. 블랙 제퍼랑 더블어숲 두 마리가 동반 입상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이 좀 두 번째인데, 좀 그래도 이게 모계 형제마들이 이렇게 또 1, 2등 하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그리고 마사회에 공지사항이 하나 떴죠. 서울 마주협회장배 외국 경주만 미출전 공지. 그러니까 외국에서 못 온다고 한 게 아니라 한국 마사회가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스트라이크 온 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그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말의 과거 성적 등 출전 자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미부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출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 겁이 안 돼 오지마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스트라이크 온이 일본에서 대상 경주 성적이 있었거나 아주 탁월한 경주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물론 지방 경마장으로 옮겨서 4연승을 거두긴 했지만은 그 이전의 성적들, 그리고 지방 경마장에서도 대상 경주 성적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말까지 한국에서 받아줘야 돼?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게 했는데, 저는 이거는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어떻게 하더라도 일본 말이 와서 우승을 할 수도 있고 꼴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와서 상금을 서러 가도 괜찮은데, 그래도 급이 되는 말, 그러니까 한국 경마팬이나 한국 마사회, 그리고 경마 관계자들이 좀 납득할 만한 말이 와서 성적을 거둔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말까지 와서 덤빈다는 거는 솔직히 좀 불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코리안 더비는 서울이 작년에 처음으로, 최근 5년 동안 처음으로 우승을 했어요. 음파사랑이 우승을 했고, 그 이전에는 부산 말들을 썰었죠. 그 중에서 위너스맨, 세이브 더 월드, 글로벌 히트 다 셌죠. 위너스타도 나름 경주력은 괜찮았는데, 올해 경주마 생활을 좀 못했죠. 그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어쨌든 위너스맨이나 글로벌 히트는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탁월한 경주마였고, 동시대에 한국 경마 넘버원이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더비가 어떻게 보면 한국 최강마로 가는 문턱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두 살펴볼 텐데, 일단 18두가 출전 등록을 했는데, 이거를 보면은 두 마리는 잘리죠. 두 마리는 출전을 못하게 되는데, 그 잘리는 순서가 뭐냐면은, 이건 다 똑같죠. 다 똑같고, 이 3번부터 갈리죠. 3번이 뭐냐면은, 경마장멸 출전 신청까지 누적 성점 상위말, 누적 성점이 높은 말인데, 트리플 크라운, 트리플 티아라는 서울의 상위 9두, 영남, 즉 부산은 상위 7두까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산말 7두는 다 출전 등록 가능한 거죠. TO로 따지면은. 그렇다면 서울에서 두 마리가 잘려야 되는데, 서울 그 두 마리가 잘리는 기준이 바로 이 누적 성점으로 잘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적 성점이 밀리는 말이 누구냐? 상금으로 잘리는 게 아니라 성점으로 잘리다 보니까는 누적 성점이 밀리는 말이 이 지산포스와 스플렌디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가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밑에 요게
위에 거는 레이팅이고, 요게 위에 색깔은 레이팅이고, 밑에 거는 누적 성점인데, 지금 누적 성점이 가장 높은 말이 오아시스 블루예요. 그러니까 이번 더비 우승을 한다면 별 이변이 없는 한 3세 최우승마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부산말이라는 걸 뜻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누적 성점이 높은 말, 세 번째가 마이 드림데이입니다. 525점이고, 두 번째로 높은 말이 이 용비패왕입니다. 665. 그러니까 용비패왕이 그래도 3세 최우수마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번 더비에서 적어도 오아시스 블루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해야 돼요. 오아시스 블루보다 성적이 낮으면은 3세 최우수마로 선정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당면 과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 블루입니다. 뭐 혈통은 언급을 안 하겠어요. 이 정도 성적을 거뒀으면 혈통 언급을 한다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그냥 보여준 능력대로만 판단을 하시면 되고, KRA컵 마일, 그리고 올해 열린 경남신문배 대선 경주 연속 우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전 KRA컵 마일사 한 수 위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게이트가 외곽이라 좀 외곽 돌며 거리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전개를 좀 매끄럽게 풀지 못했음에도 확실하게 능력 우위를 보여주면서 좋은 경주력을 보이면서 한 수 위의 말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을 했죠. 이 말의 장점은 선행도 갈 수도 있고 선입도 갈 수 있는데, 선행을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굳이 선행을 가서 압박받는 것보다 차라리 따라가서 능동적으로 풀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내측 선입도 되는 말입니다. 1800m 꾸준하게 출전하면 거리적인 부담감도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레이팅이 높은 말이 이클립스 더 킹입니다. 아무래도 문세인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더 강하게 팔릴 것으로 생각이 돼요. 세클포드와 템파런이 요 말인데, 성수 조계사가 세클포드 자마들을 많이 좀 구매를 했는데, 작년에 이클립스 베리도 세클포드 자마죠. 그게 아마 누나 스테이크스 오크스를 먹은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이제 더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살펴보면 세클포드와 보레고의 유일한 결합관 자마가 미국서는 킴 유얼 쿨이 있었어요. 이 말이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세클포드가 이 보레고 말고 그 보레고의 윗라인인 메다글리아 도로와 결합해서는 6일이라든가 드림이리즈 같은 그레이드 우승말을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합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보레고의 경주 능력, 경주 능력이 아니죠. 보레고의 외적으로서의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클립스 더 킹은 상당히 좀 좋은 경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좀 힘들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어쨌든 목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전승된다면은 거리적성도 나름 길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상 경주 우승은 없고 직전 이제 홍콩 트로피 특별 경기에 출전했는데 이때 편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2착을 했는데 우승마가 파이널 K예요. 파이널 K는 이미 능력이 검증이 된 말이죠. 굉장히 좀 능력이 우수한 경주마이고, 즉 다시 말해서 진로만테 진 거고, 4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홍콩 트로피 1800에 출전해서 2착을 했는데, 꾸준히 이제 거리를 늘려나가면서 1800까지 적응을 했다는 점, 요 점이 좀 고무적이고, 초기 경주들을 보면은 앞에 못 가거나 내측 선입 시 성적이 좀 저조했어요. 최근 선행을 가거나 앞선 공략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선입으로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선행 여부가 최대 관건인데, 인게이트면은 문세인 기수의 스타트 능력이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1800m 거리도 1분 54초 7로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개상의 약점, 그리고 선행을 갔을 때 받을 압박, 그리고 지난주에 그 선행마들이 대체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어요. 그런 주로 흐름이 그대로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면은 주로도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 뭐 이 말이 능력이 없다, 그런 건 아니죠. 4연승을 한 말이 어떻게 능력이 없겠어요. 그리고 뭐 직전 특별 경주에서도 2착을 했는데, 근데 이 말이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에 뭐 욕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 말 못 보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센 말은 맞는데, 근데 아주 그 엑셀런트한 센 맛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이 말이. 잘 뛰고 어느 정도 능력 자체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까지 세게 뛴 적은 없다는 거죠. 와, 정말 우리가 경주를 보다 보면 2착을 하든 3착을 하든 어떻게 2착 3착을 하더라도 와, 정말 세네, 이런 인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얘는 4연승을 했지만은 와, 정말 세네, 이런 인상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 경주 보여준 능력이라면 복병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대성 스타입니다. 콩코드 포인트 자마이죠. 대성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4군에서는 충분히 통할 전력이죠. 하지만 우승을 거둔 3승 모두 선행을 가서 거둔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시 보여준 경주력과 선행을 못 갔을 때 보여준 경주력의 전력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번에는 선행이 어려운 편성이고 설령 선행을 가더라도 압박할 수 있는 상대마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행을 가기 위해서 또 힘을 쓰고 갈 수밖에 없는 편성이고 문세인 기수가 이클립스 더 킹에 기승하기에 조제로 기수가 스플렌디드를 훈련했는데 만약에 스플렌디드가 못 출전을 못한다면 아마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그러니까 최근 대상급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이려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참페이머스입니다.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죠. 모마인 인터처벌은 클래식 매치와 은하철마의 모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래식 매치는 전형제마예요. 클래식 매치하고는 전형제마입니다. 근데 클래식 매치는 앞말이고 이 말은 순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이 더 낫겠죠. 그리고 사실 경주 능력 자체는 클래식 매치도 액면만 놓고 본다면 클래식 매치가 뭐 대상경주 성적이라 이런 것들을 본다면 클래식 매치가 더 잘 뛴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순수 경주 능력은 은하철마는 더 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말은 순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클래식 매치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목의 형제마들이 다들 뛰어난 경주력을 보여주었지만 다리가 약해 일찍 퇴역을 했죠. 아무래도 앞말이다 보니까 일찍 퇴역을 하더라도 종빈마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센과 곤 웨스트 라인은 정말 많은 결합을 했어요. 누가 봐도 검증된 결합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곤 웨스트 라인도 이 스페이스 타운과 일루시브 퀄리티는 완전히 결을 달리해요. 근데 이 말은 일루시브 퀄리티 라인과의 결합이죠. 그래서 목의 그 일루시브 퀄리티가 보여줄 수 있는 물려주는 거리 적성, 영향력, 전속력을 감안한다면 거리 적성은 스페이스 타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스포츠 서울배 우승을 했죠. 이때는 뭐 말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시원 기수의 추진과 채찍 효과 덕을 독특히 봤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때려잡고 들어왔어요. 말을 좌표해서 들어온 건데 직전 경주는 뭐 김정준 기수가 그만큼의 말머리는 솔직히 못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14착 부진한 성적을 거뒀고 직전 경주는 초반 출발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최후미로 쳐졌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좀 능동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종반 탄력을 제대로 끌어낸다면 직선의 추진력은 탄력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16두의 편승이에요. 그러니까 취입 전개 어느 정도 사정권을 두면서 간격을 좁히고 이런 그 페이스 파악 능력, 취입 전개, 그리고 취입 타이밍 이걸 잡아가는 게 16두에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복병 역할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몰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이드림 데이입니다. 아직까지 부자가 코리안 더비 우승한 적은 없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갔던 말이 심장의 고동이 더비에서 2착을 한 적은 있죠. 지금 이 순간도 더비 우승을 했고 심장의 고동도 더비에서 우승을 할 뻔한 적은 있는데 2착을 했고 그렇게 아직까지 부자 더비 우승만은 없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켄터키 더비가 부자가 우승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몇 번은 있긴 하지만
매니피가, 그러니까 세이브 더 월드의 부마인 매니피가 이 자이언츠즈 코즈웨이와 그다음 많은 결합은 하진 않았어요. 그 중에서 머스탱킹이 그래도 6승을 거두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고, 나머지는 정상 정복을 제외하고는 성적이 별로였어요. 매칭 자체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스톤캣 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거리 적성이 뚜렷한 말이 자이언츠즈 코즈웨이입니다. 그래서 이 자이언츠즈 코즈웨이의 클래식 거리 적성을 물려받는다면 나름 거리 적성은 길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원래 경남신문배 3착 케어레이컨 마일에서 2착을 했는데 1승밖에 없어요 그동안. 그렇지만 그동안 대상경주 위주의 출전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좀 양호한 경주력을 보여준 건 맞고, 특히 최근 대상 경주에서 입상권 성적을 거두면서 양호한 경주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직전은 멀로 기수가 게이트 2점을 바탕으로 최적의 전개를 펼쳤어요. 이것보다 더 전개가 잘 풀릴 수 없다 할 정도로 전개가 최상으로 풀리면서 전개빨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개가 잘 풀린다면은 입상 도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절대적인 전력은 상대 능력마들에 비해서 아직은 2% 밀리는 전력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녹는 불패입니다. 이 마이드림 투안핸드 서브와 로코모드 자마이고 이동화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투안핸드 서브가 미국서 자이언츠즈 코즈웨이와 많은 결합을 하였는데 결합간 자마들의 성적은 평범해요. 대표적인 자마가 이 픽스미어 샌위치인데 49전 12승을 거뒀어요. 단거리 스프린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안핸드 서브의 그 장거리적 거리 적성을 감안한다면은 의외로 이 단거리 스프린트로서 활약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투안핸드 서브가 자이언츠즈 코즈웨이와 결합을 해서 실버레인이 문화일보배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버레인도 그때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좀 스프린트적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대상경주도 우승을 하고 그 이후에 대상경주도 경주력을 보여줬고, 물론 선행마라는 그런 핸디캡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합간 자마들이 아주 우수하다기보다는 자마들이 아주 잘 뛴다, 아주 우수하다 이러기보다는 좀 평이하지만 그래도 한 방 있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그런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이한 점은 이대모인 이 니트릭은 불패 기상의 모마입니다. 불패 기상은 제가 지금까지 경발을 하면서 국내에서 누가 제일 힘이 좋은 말이냐, 경주 능력을 떠났어요. 힘만 놓고 본다면, 파워만 놓고 본다면 누가 제일 힘이 좋은 말이냐고 했을 때 저는 단연 넘버원으로 꼽는 말이 이 불패 기상입니다. 물론 불패 기상보다 경주 능력이 뛰어났던 경주마들은 많았죠. 하지만 불패 기상보다 힘이 좋았던 말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스태미너도 있었지만 파워가 정말 대단했던 말로, 옛날에 그랑프리에서 이제 동조에 있는 동시대 넘버원 말이 있었죠. 동반의 강자와 같은 소속조였죠. 그래서 동반의 강자한테 밀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그랑프리 2300m 경주에서 출발 땅 하고 결승 끝날 때까지 말이 끌었어요. 그러니까 박태준 기수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출발해서부터 저해갖고 아마 경주 끝나고 박태준 기수가 힘이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끄는 기질만 없었으면 동반의 강자와 충분히 장을 겨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말이고, 만약에 국내에서 점프, 우리 외국 경주들 보면 점프하는 경주들이 있죠. 점프 경주가 있었으면은 정말 저 말은 점프 경주 제왕으로도 거듭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좀 안타까운 말 중에 하나가 불패 기상인데, 왜 그러냐면 끄는 말들, 일본에서도 그런데 일본에서도 끄는 말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많죠. 근데 끄는 말을 고치다 안 되면 그냥 점프 경주 나가요. 왜냐하면 말들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아무리 끌더라도 지가 스스로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프 경주로 가서 성공을 하는 예가 많은데, 국내에 만약에 점프 경주가 있었으면은 정말 꽃을 피웠을 말이 저는 불패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들을 보면은 이 스포츠 서울배 2착을 했고 KRX 마일에서는 13착을 했는데 그동안 선행 위주의 전개를 보이면서 1월 18일 1400 경주에서 모래를 맞자 좀 처지는 모습을 노출했는데 그건 이제 모래에 대한 적응력 부족이 아니라 앞말하고 간격이 좁아지다 보니까는 제어하다 보니까는 좀 뒤로 처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다고 선임 능력이 아주 우수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선임 능력은 있어요. 그리고 성내릉을 갔을 때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고, 스포츠 서울배에서는 외곽 돌다 코너링 때 내측 들어가요. 그리고 2착을 했고, 직전 KRX 마일에서는 선행을 가서 직선에서 속된 말로 퍼졌죠. 분명 기본기와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되는데 직전 경주 너무 무기력한 경주력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1800m지 않습니까? 직전은 1600이었고 이번에 이제 거리 검증의 무대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도 좀 무기력한 경주력을 보인다면은 미국에서 결합관 자마인 이 픽스미어 샌위치처럼 오히려 단거리 스프린터에 주력하면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오아시스 레드입니다. 투아나 앤 서브의 심신지뢰 자마인데 정도현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미국서 투아나 앤 서브가 한란결과 거의 결합을 안 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매니피, 투아나 앤 서브와 매니피가 결합해서 마이웨이, 전형제마죠. 전형제마가 요즘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으로 마이웨이는 전개를 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모래를 맞았을 때, 그리고 모래를 안 맞았을 때와, 그리고 따라가면서 모래를 맞았을 때 경주력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앞선에서 모래만 안 맞으면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는 말이고, 그 말과 전형제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뭐 전형제마의 성적을 가늠한다면 나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열려있는 말이고, 2세 때부터 더비를 대비해서 꾸준하게 1800을 출전을 했죠. 최근에 계속 1800을 출전하면서 1800 경험이 5전이나 있었어요. 선행 선임 모두 가능한데 주행습성은 전형제마의 마이웨이와 비슷해요. 선두에서 모래 안 맞는 전개 시 세상의 경주력이 나오는 말이고, 직직전 1800 비록 3착이긴 했지만 편성이 강했고 그때 직선서 이 초격차 때 졌어요. 그래가 다시 한번 그림이 나오는 걸 보고 이 말 근성이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꾸준하게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말 세다라는 인상은 부족해요. 2세 초반에는 이 말 더비 가면은 한 칼 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세 때도 이 말이 1800에 출전을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3세 때 이제 다른 말들이 성장하는 성장세에 비해 이 말의 성장세가 느려요. 그래서 더비라든가 이 대상급에서 경쟁력을 보이려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다나카 기수가 훈련을 한 용비 패왕입니다. 모마인 프로포즈는 뭐 빨리 퇴역을 했죠. 근데 20전을 뛰었으면 뛴 건 다 뛰었죠. 근데 이 현역 시절 상군에서 멈췄는데, 저는 현역 시절 프로포즈의 경주력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던 1인입니다. 종빈바로 가서 뚜렷한 자마를 생산하지 못하다더니 용비 패왕을 생산을 했는데, 앞으로도 종빈마로서의 종빈마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좀 기대하는 말이고, 용비 패왕은 이 목을 보면은 질릴 정도로 목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콩코드 포인트 자마들, 그러니까 콩코드 포인트의 부마가 탭핏인데 탭핏의 경주력은 어디서 나온다? 목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두꺼운 목이 두꺼운 자마들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이 콩코드 포인터도 비슷해요. 목이 두꺼운 자마들이 경주력이 좋았어요. 베텔게우스도 그랬고. 그래서 역시 콩코드 포인트 자마답게 상당히 두꺼운 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점은 저는 플러스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경남신문배 2차, 캐라이컨 마일에 3착을 했는데 9전 동안 2승밖에 없지만 4전이 대상경주였어요. 그리고 대상경주 4전을 뛰면서 3착 내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경주에서 꾸준함이 강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도 665점으로 두 번째로 높아요. 그동안 자잘하게 전개가 꼬인 경주들도 있고 아쉬운 성적을 거둔 적도 있지만 능력 자체는 검증이 됐고, 직전 KRX 마일은 출발 과정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후미로 밀린 게 패인이었고, 이 말은 원래 순발력도 있고 밀고 나오는 중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개면은 사실 마음 먹고
밀어낸다면 선입전개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중위권 전개하면서 중위권 취입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기복 없는 그럼이 강점인데 반대로 마지막 한 발 딱 한타 써주는 그게 없는 게 약점이죠. 그래도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복병마인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엘도라도 놀부입니다. 파워블레이드 신용킨 자마인데 역시 파워블레이드가 코리안 더비 우승마이기 때문에 부자 더비의 우승을 도전을 하는데 매니피와 컨셉트 뷰인과 결합해서 결합한 성적이 좋아요. 미라클 원드나 상승 주니어 같은 좋은 경주만 생각을 했고 2대 모인 인트리가는 남천의 지존의 모마이고 캐리컨 마일 직전 경주 캐리컨 마일에서 8착을 했는데 더비를 대비해서 그동안 꾸준히 거리를 늘리면서 준비를 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최근 일반 경주에서 편성이 좀 약했는데도 결정력을 못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직전 캐리컨 마일에서는 선두 외곽 공략했지만 종반 힘 부족을 보였고, 그러니까 대선 경주에서 경쟁력을 보이려면 좀 더 힘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베스트 레이스입니다. 원래 선행이 일변도의 경주마였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의외로 안정적인 선행 경주력을 보여줘요. 그 부분을 조인건 기수도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2대 모임 원심다에는 이미 능력이 검증된 좀비마입니다. 베스트 호스, 베스트 캡틴을 생산을 했고 최근 대선 경주 스포츠 서울배 선입으로 3차 캐레컨 마일에서도 5착을 했는데 직전 캐레컨 마일은 14번 게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외곽 뺑뺑 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종반 막판 한 발이 좀 아쉬웠는데 인게이트면은 특히 선행마 뒤에 붙여서 하는 전개라면은 적어도 3착 내에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안전적인 선입걸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개만 풀린다면은 입상 도정도 가능하지만 전개가 좀 안 풀리면은 안 풀리더라도 그래도 착순 정도는 해볼만 한 말로 베스트 레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운주가입니다. 프리덤 차일드 자마인데 연맹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미국서 말리부문 거리적선 길죠. 자이언츠 코즈웨이 거리적선 길죠.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이던즈 문이라든가 라스트 사무라이, 이 라스트 사무라이는 외저부가 퍼스트 사무라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리고 도네갈 문 등, 그레이드 우승마를 다수 배출했어요. 그래서 이던즈 문도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 보여준 말이고, 결합한 자마들의 거리 적선 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던즈 문 이런 말들 라스트 사무라이 모두 결합한 거리적선 길게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프리덤 차일드가 말리부 문과 완전히 결을 달리해요. 그러니까 말리부 문은 스태미너의 강점이 있었던 말이지만 프리덤 차일드는 스태미너보다는 스피드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마들이. 그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한국 경마로 따지면은 오히려 더 잘 맞죠. 한국 경마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프리덤 차일드처럼 스피드 좋은 말들이 유리하죠. 그래서 말리부 문 자마들이 국내에서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기보다 오히려 외접으로서 상당히 좋은 자마들이 많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경남신문배 5차 캐레컨 마일 9착을 했는데 10전으로 경험이 많고 1800도 출전하며 경쟁력을 키웠는데 최근 대상경주에서 보여주는 경주력이라면 앞에도 가보고 뒤에서 취입도 시도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특징이 못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칸맥스입니다. 카우보이 칼의 자마이고 유승환 기수가 훈련을 하는데 형제마인 시티헌터는 부마가 시티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마의 영향력으로 뛰어난 스프린터적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 말은 부마가 카우보이 칼의 언브라이들드 결합이에요. 그래서 썬록 한강파워 이런 말들도 잘 뛰었는데 둘 다 스피드가 좀 좋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모계 쪽의 영향력으로 스피드가 좀 더 발현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언브라이들드와는 좀 결을 달리하면서 최근 이 스포츠 서울배 7차 캐레컨 마일에서 6착을 했는데 최근 두 번의 대선 경주 모두 아쉬움을 있는데 다 유의 있게 졌어요. 스포츠 서울배는 직선에서 이제 대성 스타 후고 부딪히면서 꾸벅을 했죠. 그 꾸벅을 하면서 좀 다리를 다쳤는지 우전처럼 있었죠. 그래서 7착을 했는데 그런 게 없었으면 3착 정도는 해볼만 했고 직전 캐레컨 마일은 직선에서 이제 이 말이 답보 변환을 하려고 계속해서 내측 기대요. 그러니까 내측 기대는 거를 제어하느라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6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답보 변환이 일찍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추진을 했으면은 적어도 6착보다는 나은 성적을 보여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잠재력 자체를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는 말이지만 대성급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좀 한 단계 더 성장이 필요하고, 그래도 직전 KRA컵 마일에서 정상적인 추진을 못했음에도 6착을 했다는 거는 이번 경주 그래도 착순 정도는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원더풀 로던입니다. 오아시스 블루와 더불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는 말이고, 시시원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매칭적인 특징은 없지만 모계의 킹만보이자 킹만보는 말비문보다 더 긴 거리 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킹만보 계열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다 그 경주마들을 생산을 못했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외적으로서는 괜찮아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킹만보의 거리 적성을 물려받는다면 초장거리까지 긴거리 적성까지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말이고, 직전 KRA컵 마일에서 삭착을 했는데 작년 브리더스컵 루키 경주 이후 일반 경주에서 우승 2착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가진 기대치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이에요. 그런 일반 경주에서는 적어도 3승을 거뒀어야 되는데 2착 2번 우승 1번이니까는. 근데 이해는 되는 게, 그때 그 경주들 보면은 컨디션 자체가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썩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우리 직전 KRA컵 마일에서는 전개를 매끄럽게 풀지 못했고, 거리도 1600이라 이제 뒤에 있다가 서둘러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4착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훈련 모습을 보면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말에 본연의 능력 발휘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영 스카이워커입니다. 이번 기회에 최대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말이 영 스카이워커예요. 그나마 이 오아시스 블루와 원더풀 로드 우승 다툼에 거기에 들이민다 그러면은 전 영 스카이워커로 보고 있는데, 부마인 암니오파드는 티즈나우와 결을 달리해요. 티즈나우는 좀 스태미너의 강점이 있었던 반면 스태미너와 파워 그리고 당당한 마체 이런 거에 강점을 있었던 반면 암니오파드는 좀 스피드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경주를 풀어가는 걸 보면 계속해서 외곽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내측을 못하는 말이죠. 외곽을 돌면서 모래를 피하는 전개를 펼쳤는데, 직전 1800m 모래를 맞자 고개를 이제 쳐들고 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모래에 대한 약점은 노출을 했어요. 그럼에도 종반 아주 우수한 끝걸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경주 김혜성 기수와 호흡을 맞췄는데, 특히 직전 경주 확실하게 능력이 신장된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도 기본적인 능력은 있었는데 센 말은 아니었는데, 직전 경주를 보면은 비록 일반 경주이긴 하지만 와, 이 말 세졌네? 이런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성적만 놓고 본다면 전략상 열세로 보이지만 직전 경주 보여준 그 경주력이 너무나 엑설런트하기 때문에 주행이 불안한 핸디캡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개만 풀린다면 저는 이번 경주 최대 복병만은 영 스카이워커를 보고 있습니다. 김혜성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말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니까 입마 호흡이 굉장히 좀 잘 맞아 보여요.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청산지 일주입니다. 이역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미국스 오버애널라이즈가 스트리트 센스와 5번의 결합을 했어요. 자마들 간의 능력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잘 뛰는 말은 잘 뛰고 못 뛰는 말들은 너무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안임에 모인 그런 결합간 자마들이 생산을 되고 있고,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말이 오버리 크리티컬인데 35전을 뛰면서 10승을 거둔 말이에요. 청산지휘주는 2승을 거뒀는데 모두 선행을 가서 우승을 했고, 하지만 그때도 상대들의 전력이 약했어요. 직전 1700에서도 막판 이제 잡히면서 3착인데 아직은 뒷심 보강이 좀 더 필요하고, 그 다음 살펴볼 말은 스톤파이터인데 박재희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군서도 아직 이렇다 할 경주력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력상 열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코리안 더비에서 출전하는 말들을 살펴봤는데, 오아시스 블루와 원더풀 로던의 우승 다툼에 저는 여기에 가장 최대 복병마 영 스카이워커가 최대 복병마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리안 더비 출전마 분석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1000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좋아요와 구독
특히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명이 넘어야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좋은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